제가 오늘 석사하고 입학하게 될 모내시 유니버시티에 한국인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3개월 만에 해외 대학원 합격하게 된 후기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디자인 대학원을 호주로 가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정보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학사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을 입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지원할 당시에도 이게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혹시 안 되면은 그 다음 학기나 아니면 그 내년을 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3개월 만에 얼마나 타이트하게 진행됐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처음 마음먹은 게 9월 중순이었고 이제 2주 정도 공부를 하고 10월 2일에 IELTS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자마자 바로 서류를 제출을 했고 원서 접수를 하자마자 한 1, 2주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시드니 대학, 그리고 UTS, 그리고 모내시 유니버시티 이 딱 3개의 학교에서 마스터 오브 디자인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와 이제 장학금들을 비교를 하면서 학교를 선택한 후에 해외 입금하고 나머지 서류 절차와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낸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이 12월 5일이었습니다. 네, literally 3개월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난 셈인 거죠. 일단 저는 영미권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 영국, 호주 이 3가지 국가를 비교를 했었는데 일단 미국은 너무 비쌌습니다. 아트스쿨 대학원, 대학 진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유학원들에 문의해본 결과 연에 2억 원 정도를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석사가 2년이니까 2억씩이면 4억이죠. 그러니까 총 4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가 만약에 미국에 계속 자리를 잡아서 살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빚을 내서 대학원을 가는 게 유의미했겠지만 제가 유학을 늦게 가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4억? 이게 ROI라 그러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까지 미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영국과 호주 2가지 국가를 저는 비교를 했었고 영국으로 대학원을 가는데 장점이 있다면 1년짜리 대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성비 있게 갈 수는 있겠으나 1년은 또 너무 짧지 않나? 개인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여행을 했었을 때 내가 이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들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외 생활을 해본다면 호주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호주를 가기 위해 끼워 맞춘 어떤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호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국, 호주는 1억 5천 정도 토탈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년 기준으로. 영국은 조금 더 비쌀 수 있는데 아무튼 호주는 그 정도 선이다. 2년에 학비랑 생활비랑 렌트 이런 거 다 해서 진짜 맥시멈 1억 5천 정도 생각을 하면은 2년 동안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고 가서도 학생 비자로 그 파트타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듣기로는 이제 나중에 좀 적응을 하고 정착이 좀 세틀다운이 되면 먹고 쓰는 돈 정도는 생활비가 가서 현지에서 충당이 된다. 마치 약간 워홀 다니는 것처럼 그 워홀 생활과 학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저 역시도 가서도 꼭 알바를 찾아서 돈을 벌 기회를 열심히 호시탐탐 노려볼 계획입니다. 저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한 7개 정도를 추렸고 실용학문을 전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MBA나 비즈니스 스쿨은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총 7개의 학교를 추린 다음에 이 시점에 제가 유학원에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는 직접 알아보고 유학원에 컨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없이 유학원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뭘 원하는 정도까지는 뭘 원하는지 정도까지는 좀 알고 연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유학원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토플이나 IELTS 영어 점수가 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쫙 주세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타임라인은 일단은 원서 접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내면은 합격한다는 조건부 합격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영어 공부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서류를 먼저 내자라는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상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걸쳐놓고 준비하는 거를 잘 못해서 일단 영어 시험 치겠다. 내가 영어 시험을 2주 뒤에 치는데 여기서 합격권이 안 나오면은 나는 그냥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어 시험을 2주 뒤로 잡았고요. 일단 영어 시험을 잘 고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국, 영국, 호주 3개로 대학원들 다 결국엔 토플 아니면 IELTS 2가지를 선택해서 칠 수 있고 웬만한 학교들은 2가지 시험을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에 둘 중에 성향에 맞는 걸 잘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영어 시험을 시스템형과 실용형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시스템형이라고 하면은 토익, 토플, 탭스 이런 애들이 시스템형인 것 같고 실용형이 이제 오픽, IELTS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실용형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게 좀 주어진 포맷 안에서 암기를 하고 그 유형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그 포맷 안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좀 임기응변에 강하고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퍼포먼스가 강한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성향상 실용형이 더 잘 맞았습니다. IELTS 공부하다가 점수가 안 나와서 토플로 바꾸거나 아니면 토플을 하다가 이거 좀 점수 안 나오네 하고 IELTS로 바꾸면 이 과정에서 시간 로스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2가지 시험이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서 그 둘 다 결국엔 집중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꼭 내가 집중할 만한 시험은 무엇인지 그 유형을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딱 2주 동안 짧고 굵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overall 7.5로 이제 웬만한 학교들의 합격권 커트라인은 점수를 넘을 수 있게 됐고요. 점수 공부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coming soon. 영어 점수가 나왔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자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저의 경우 학사를 디자인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약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마케팅에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챕터 자체를 그래픽 디자인 챕터랑 컨텐트 마케팅 챕터로 두 가지로 나눠서 총 6개의 프로젝트를 넣었습니다. 이게 몇몇 대학에서는 아예 포트폴리오에 몇 가지 프로젝트 이상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10개 이하로 넣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너무 많이 넣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핵심적이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선별해서 넣는 것이 현명하겠다 생각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지는 않았어요. 그 외에 나머지 서류들은 이제 유학원에서 요청해 주시는 거를 때에 맞춰서 잘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호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유학원은 아마 제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일 유명한 곳을 활용을 했고, 제가 내야 되는 별도의 중개수수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why not 이긴 해요. 왜 유학원을 활용하지 않느냐. 이게 유학원에 돈을 받는 형태가 그 학교 측에서 약간 마케팅 피 같은 거를 떼주는 방식으로 돈을 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막 특정 학교만 저한테 막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학교만 지원할 것을 막 이렇게 설득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내고 싶은 학교들을 다 지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과적으로 저는 모내시 유니버시티를 선택하게 됐지만 어쨌든 유학원을 가시는 것은 너무 강추드립니다. 그 서류 같은 것도 사실은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빠짐없이 준비가 다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이 괜찮은지,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뭔가 전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유학원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좀 신기하긴 한데 처음에 도전했을 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해보고 싶은데 일단 해보자, 영어 점수가 나오는지 보자 했는데 영어 점수가 나왔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호주 대학원을 가는 게 돈 낭비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기에 유리한 전공이 아닐 뿐더러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도 진짜 네임드 학교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디자이너로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호주로 대학원 가는 것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보게 되기는 했어요. 결국엔 내가 유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어쨌든 공부도 공부지만 해외 생활을 해보겠다, 그리고 호주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호주를 선택한 거고, 학교라는 안전 바운더리가 필요했었고, 여러 가지 제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는 이게 유의미한 경험일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이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도피 유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경험은 없다. 그리고 이게 진짜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여부는 앞으로 제가 2년 그리고 조금 더 호주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해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커리어의 갭, 중간 사이의 갭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꼭 이 영상을 찍고 싶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대학원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다.